안녕하세요. 실천경영연구소 소장 백금기입니다. 저는 중증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쩌다가 장애인이 됐냐고요. 과거에는 그런 질문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런 것 같아요. 장애로 살아가지만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간절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92년도니까 28년 전 제가 20살 때였어요. 전기 일을 했죠. 고압 전기 일을 했어요. 전봇대 위에서 고압 전기 작업을 했죠. 열심히 작업하던 중에 22,900V 전기에 감전이 되면서 장애인이 됐죠. 장애 정도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죠. 왼손이 직접 전기에 맞았죠. 그리고 왼쪽 다리로 전기에 나는 빠져나가면서 살았어요. 그로 인하여 왼팔은 팔꿈치 위를 절단을 했죠.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를 절단을 했죠. 오른손은 보시는 것처럼 검지손가락을 잃었고 오른발은 엄지발가락을 잃었어요. 그리고 전신 45% 사도 화상을 입었죠. 하루하루의 삶은 미래가 없는 삶이었죠. 살기는 했지만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방향성이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를 먼저 고민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지인에게 반강제로 끌려가서 한 분의 강의를 듣게 됐고 강의가 끝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마침 강사님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메뉴를 주문을 하고 눈이 동그랗게 큰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중증장애인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도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뜸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갈 텐데 자네 같은 장애인도 얼마든지 성공, 출세, 부자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장애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는지 식사를 하면서 30여 분 동안 말씀을 다 낱낱이 하셨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바지자락 붙잡고 매달렸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요. 이 장애인으로 살면서 병신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렸더니 명함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장애의 몸으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메일로 제출하라고 했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제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바로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하게요. 제가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질지는 몰랐으니까 다양하게 공부를 하러 다녔죠. 지방에서 서울까지 세미나나 교육 등을 들으러 다녔죠. 그 세월이 무려 1년 반 정도나 됩니다. 1년 반 정도를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제출했던 숙제가 바로 나는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였어요.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부분은 강사 자체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내 얘기를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다짐을 했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고 이제 해야 할 행동은 그 목표에 맞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라는 간절한 꿈에 다가갈 수 있게 바꾸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강사가 되기 위해 먼저 이루어야 하는 아주 작은 목표들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일어나는 시간을 앞당겼죠. 무려 새벽 4시 50분까지 앞당겼죠. 둘째,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운동을 하죠. 왜?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니까.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책을 꼭 봅니다. 단 소리내서 읽습니다. 넷째, 공부를 위해서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죠. 다섯째, 가계부를 쓰면서 흐르는 돈을 딱 막았죠.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정도로 막았죠. 여섯째,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머니께 영상통화로 안부 인사를 올립니다. 7째, 하루에 3통화에 자필 편지를 쓰면서 나 백금기 동기부여 강사를 알리게 됐죠. 8째, 하루에 한 번은 강의를 연습을 합니다. 강의가 없는 날은 혼자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강의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거죠. 9째, 하루의 마감은 일기를 쓰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10번째, 매년 한 권의 책을 냈다라는 거죠.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때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썼어요. 먼저 간절한 목표를 액자로 예쁘게 해서 벽에다가 걸어둡니다.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라고 걸어뒀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머릿속에 상기시키면 좋은 일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났으니까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두 번째가 자기 개발에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자기 개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 주변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을 전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더 경청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이뤘던 것들이 정말로 많죠. 첫 번째가 바로 보금자리를 마련을 했죠. 두 번째가 평생 직업을 갖게 됐죠. 세 번째가 저서도 9권이나 쓸 수 있었던 거고, 네 번째가 박사 수료까지 끝냈던 거죠. 그리고 저만의 서재도 만들고 결혼식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강의 활동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죠. 또한 백두산과 한라산을 등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씩 이루다 보니 그 성취감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전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이뤄갈 때의 감동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간절함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면 한라산 백록담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지. 제가 봐서는 그게 더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간절한 목표는 우리네 인생을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100%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진, 인생 여행, 인생 맛집 등등의 인생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는데, 인생 목표도 하나 추가해서 장기적인 인생 목표가 된다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마저도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